여러분, 주변에 돈이 많지 않아도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명품 가방을 든 것도 아니고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아닌데 말투나 행동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꼭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태도, 말투, 그리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정을 빼고 말한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목소리가 커지죠. 아니 이게 뭐예요?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바로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문이랑 다른 것 같은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들어줍니다. 특히 직장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변명 대신에 깔끔하게 사과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차가 막혀서 신호가 계속 걸려서 주차장도 꽉 차서 하면서 길게 말하죠. 근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길게 설명해도 늦은 건 늦은 거거든요. 품격 있는 사람은 그냥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냅니다.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회의 보고가 늦었을 때도 다음에는 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변명은 오히려 신뢰를 깎는다는 걸 아는 거죠. 세 번째, 웃으면서 거절한다. 거절할 때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도 미소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자기 큰 부탁을 해왔을 때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아. 단호하지만 표정이 부드러우면 상대방 기분이 덜 상합니다. 거절한 뒤에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대안을 제안하면 더 좋죠. 말투와 표정에 여유가 있으면 거절마저도 세련되게 들립니다. 네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말투보다 네, 맞아요, 좋아요 처럼 또렷하게 마무리하는 게 훨씬 믿음이 갑니다. 특히 일할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보다 네, 그렇습니다가 훨씬 신뢰를 줍니다. 또렷한 말끝은 내 말에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인상을 바꾸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물 한 잔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문을 잡아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의가 있네 하고 느낍니다. 감사 인사는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의 이미지를 몇 배는 높여줍니다. 길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때도 괜찮아요 대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섯 번째, 서두르지 않는다. 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일정이 촉박해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작 5분 전에 도착해도 허둥지둥 자료를 찾지 않고 필요한 것만 차분히 확인합니다. 늦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짧게 알립니다. 어떡하죠? 하면서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도 잠깐만요 하고 뛰어들기보다 그냥 다음을 기다립니다. 그 한 번의 기다림에서 여유가 보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여유를 유지하는 건 그 자체로 힘이고 그 힘이 곧 아우라가 됩니다. 일곱 번째, 목소리가 안정적이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달라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네 하고 느낍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면 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대화하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높아지면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품격 있는 태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만의 스타일을 유지한다. 귀티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늘 단정한 셔츠나 깔끔한 구두를 신는 사람은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유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나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오래오래 유지하면 그게 나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옷이 몇 벌 없어도 항상 깨끗하게 다림질을 입으면 충분히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9번째, 불필요한 말로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굳이 비난하지 않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가벼운 말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본인 품격까지 떨어뜨린다는 걸 아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자리를 떠날 때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첫 인상만큼 중요한 게 마지막 인상입니다. 식사 자리든 회의든 끝날 때 오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고 한마디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면 좋았던 자리도 어색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깔끔한 인사로 마무리하면 다음 만남이 더 기대됩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여유와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귀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어떠셨나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하나씩만 실천해도 주변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여유와 품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습관이 되면 평생 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보는 거 어떠신가요?